돈이 없어 괴로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먼저 무너뜨립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은행 잔고를 열어보며 한숨을 쉽니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버는 돈보다 더 큰 허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모자란 사람은 아닐까 하는 그 깊은 의심이 우리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거죠.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내 존재의 증명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당신의 마음 한편에는 어떤 걱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듯 고요한데 당신의 머릿속은 조용히 소란스러웠던 적 있나요? 책상 위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 남은 잔고를 떠올리는 마음의 계산기, 그리고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불안감 하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토록 팍팍한 걸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던 그 밤. 어둠 속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끝없이 깨어 있었던 그때. 당신도 그런 순간을 지나온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끼는 비법도 아닙니다. 이건 돈 앞에서 작아지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감정의 연습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까? 그 깊은 질문에 대한 조용한 성찰입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행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수입도 상황도 풀리지 않는 고민들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 누군가는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무너지고 누군가는 같은 하루 안에서도 단단해집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건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자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그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 안을 살아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돈이 내 가치를 대변한다고 믿을 때입니다. 많이 벌면 괜찮은 사람 같고 덜 벌면 어디 내세울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이 시대는 너무도 쉽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연봉이 얼마예요? 그거 대출이에요? 현금이었어요? 월세예요? 자가예요? 이 질문들 속에 당신의 품격이나 인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더 쌓아야만 안심이 될 것 같고, 지금 가진 걸로는 늘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일 뿐,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 걱정은 사실 돈 자체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돈은 그저 그 두려움들이 투영된 스크린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돈 걱정으로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가난 때문에 움츠러들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때 당신의 어린 마음은 하나의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다, 사랑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 등식은 틀렸습니다. 철학자는 23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많이 갖지 못한 자가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자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돈에 대한 불안은
실제 재정 상황보다는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돈이 부족한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정체성의 흔들림이 더 크고 깊은 고통을 줍니다. 같은 300만 원을 벌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쓰고 어떤 사람은 늘 쫓기듯 지냅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 결핍입니다. 사람은 언제 불안해질까요? 욕망이 크고 비교가 많고 만족을 모를 때. 하지만 불안한 감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지레 걱정하고 과하게 대비하고 그러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돈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많지 않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답은 충분함에 대한 정의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호화로운 휴가. 마치 행복의 문턱이 계속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의 문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비가 충족되면 그 이후의 수입 증가는 행복도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과 5억 원인 사람의 행복도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더 많은 돈을 원할까요? 그것은 돈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안정감과 자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돈으로 얻는 안정감은 일시적입니다. 돈으로 얻는 자유도 제한적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자유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돈에 대한 관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금전 걱정을 줄이는 5가지 마음 습관. 첫째, 돈보다 삶을 계획하세요. 돈을 벌기 위한 계획보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돈은 그 그림을 색칠하는 도구입니다. 도구에 집중하면 그림이 흐려집니다. 둘째, 남들과 비교하는 지출을 줄이세요. 타인의 소비는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남이 산 명품, 남이 타는 차, 그게 당신 삶의 행복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와 기준을 가지세요. 그게 가장 멋있는 삶입니다. 셋째, 돈의 흐름을 기록하세요. 통장을 모른 척하지 마세요. 돈은 숫자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기록하고 바라보면 통제가 됩니다. 통제되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넷째, 작은 여유를 자주 누리세요. 비싼 외식이 아니어도 햇살 좋은 날 공원 산책이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도 마음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통장은 덜 불안해집니다. 다섯째,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태도를 키우세요.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해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갖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폐, 생각할 수 있는 뇌,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 입고 있는 옷, 마실 수 있는 물. 우리는 너무 자주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부족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계 인구의 상위 30%에 속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상위 20%입니다. 집이 있다면 상위 15%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족함 대신 풍요로움이 보입니다. 걱정 대신 가능성이 보입니다. 두려움 대신 기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달 후 당신은 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종이, 숫자, 권력? 아닙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도구입니다. 칼을 생각해 보세요. 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요리사의 손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의사의 손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수술 도구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가져보세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기여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재능,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사랑, 당신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돈은 그 가치를 교환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개체를 목적으로 착각할 때 생깁니다. 도구를 주인으로 섬길 때 생깁니다. 당신이 돈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돈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다면, 돈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잠을 빼앗고 있다면,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도구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결핍의 마음가짐과 풍요로운 마음가짐. 결핍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내가 가지려면 누군가는 잃어야 한다.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뒤처진다.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봅니다. 파이는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협력이 경쟁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든다. 어떤 마음가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핍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합니다. 위험을 피하려 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배웁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환영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 집중할 것인가, 가능성에 집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지. 자본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을 바꾼 건 언제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그게 되겠어? 할 때 왜 안 되지? 라고 물어본 사람.
남들이 그건 원래 그런 거야 할 때, 그 원래를 바꾸면 어때? 라고 생각한 사람. 혁신은 거창한 연구소나 수십억의 자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그게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짜 변화는 예산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서 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리더십, 그리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풍요로운 마음가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부자란 누구일까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비싼 차를 타는 사람. 진정한 부의 정의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시간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당신은 이미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보다 빠른 차를 탈 수는 있지만 누구도 당신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은 경쟁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성취와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불행해질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실용적인 변화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세요. 돈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친구로 보세요.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돈을 미워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둘째,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하세요. 모든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 삶의 가치를 더할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만족을 줄까?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24시간 기다려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의 관점을 바꾸세요. 가장 좋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당신의 지식, 기술, 건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돈을 쓸 때마다 물어보세요. 이것이 투자인가, 소비인가? 넷째,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만족을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월급을 2배로 늘리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서 2배의 만족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다섯째, 비상금을 만드세요. 하지만 이것을 돈이 없을 때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를 위한 준비로 생각하세요. 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여섯째, 돈에 대한 교육을 받으세요. 두려움의 대부분은 무지에서 옵니다. 투자, 저축, 보험,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해 알수록 불안은 줄어듭니다. 일곱째, 베풀어 보세요. 역설적이지만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풍요로움의 증거입니다. 돈 걱정을 다스리는 말들.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들어올 거야. 돈은 흘러야 하고 내 삶은 멈추지 않아. 내 삶의 가치는 통장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 조급해하지 말자. 시간은 내 편이니까. 이 말을 매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감정을 조절하며 감정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줍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이 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평온일 겁니다. 안심, 여유, 자유. 그리고 괜찮다는 위로. 그건 꼭 많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선을 바꾸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은 늘 부족하고 삶은 늘 예기치 않지만 당신의 마음만큼은 늘 충만하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는 날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질 때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의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돈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돈 걱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벽한 재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충만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이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마음에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이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같은 통장 잔고, 같은 월급, 같은 상황이지만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돈 걱정 대신 가능성을 생각하세요. 부족함 대신 감사함을 느끼세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돈 걱정은 줄이고 마음의 여백은 키우세요. 가장 부유한 삶은 결국 가장 평온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